네, 두 번째 주제는 좀 기분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매우 높게 나오죠. 오늘 MBC 여론조사를 보니까 64%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6월 10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월 16일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8개월인데 보통 다른 대통령들은 8개월쯤 되면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40% 유지하기도 어렵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차에 이미 20%, 심한 경우에는 1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전해드렸던 게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맨날 윤석열이 꼴찌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고 지지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디에 가려워하는지, 무엇을 가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포인트를 잘 짚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가 64%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0%. 이 찍들이 30% 정도 된다는 얘기죠. 모름이 6%니까 중도층이 대거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갈등 해소 봉합, 민생 경제, 외교안보 안정성 어쩌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다가 2%가 29%예요. 29%가 나왔어요. 29%. 잘 못하는 게 없다. 전부 다 잘한다. 라는 평가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소통이 22% 제일 많이 나왔고요. 민생과 경제가 19%, 외교안보가 15%고 이렇게 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한마디로 이 찍들의 주장이겠죠. 이 찍들이 한 2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민생과 소통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짠 점수를 받은 게 바로 소통과 경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일단 민생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푸싱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지금 잡겠다. 부동산의 이 활황이라고 부동산 폭등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게 큰 어떤 지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건 역시 긍정평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있고, 국무회의를 탁 공개해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를 모든 국민들한테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도 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가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잖아요. 근데 이 국무회의 실시간 중계를 일반 어떤 대형 공중파 방송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성 언론에서도 앞다퉈서 국무회의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이게 시청률이 그렇게 높대요.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고 해도 잘 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러면은 누구를 지지하시겠느냐? 야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당,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4%가 여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TK에서도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대로만 밀고 간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뭐 따놓은 당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보면 그래요. 선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고개를 쳐드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만하다거나 괜히 이제 거들먹거린다거나 어깨에 뽕 들어가지 마라 이거죠. 제가 언젠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골프와 국정의 공통점이 뭐냐? 고개를 들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 골프를 칠 때 이 고개를 들면은 공이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골프를 정말 못 쳐요. 필드에 나간 게 한 2번 정도고요. 뭐 골프 연습장 가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나는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때 뭐 저한테 이제 골프 강사 이런 분들이 수시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선거입니다. 선거 때 좀 고개를 들어서 약간 자부심이 있는 뭐 국뽕찬 이런 느낌을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오만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투표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4%의 지지율이 반갑기는 하나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MBC 여론조사인데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KSO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KSOI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1%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틀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41%,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20%, 그래서 61%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정평가는 3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들, 골수 이직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은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면은 정말 이번 지방선거도 기대해 볼 만한데, 야, 이게 참 선거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뚜껑 열기까지 몰라요. KSY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정을 이렇게 긍정평가를 하는 이유, 이재명이 뭘 잘해서 이렇게 지지하십니까? 라는데 3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경제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그러니까 주가 5,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요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경제 회복이 가장 큰 긍정 평가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란의 경우는 지금 반드시 내란 세력들을 척결을 해야 되니까 뭐 민생을 위해서 내란 척결을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경우에는 개혁보다 민생 이런 얘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못한다. 이게 역대 정권들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경제 회복을 가장 잘한 일로 꼽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KSOI였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2월 14일
그러니까 엊그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지지율이 63%가 나왔습니다. MBC 결과와 매우 비슷합니다. 63%. 잘못하고 있다는 26%밖에 안 됩니다. MBC에서 여론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찍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면 무조건 싫다고 하는 이 이찍들은 지금 질이 멸멸하고 분열하고 있으며 내부 세력이 붕괴되고 있는 중이다. 20%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 얘네들이 전부 다 뭐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뭐 이런 애들 아니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애들이 26%나 된다는 것도 참 충격적입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60%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더라.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취임한 지 8개월입니다. 이제 곧 9개월로 넘어들겠죠. 8개월 차가 되면은 역대 정권은 대부분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경우 이때 20% 정도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잘 나와야 30%, 계속 20%였고 10%대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그해 한 번 반짝했다가 계속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정권도 드물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의 지지율, 그러니까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기도 해가지고 다들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비결로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돌파, 이걸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뭐 제가 볼 때도 이 말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때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중반, 초반 이쯤이었잖아요. 바닥을 맴맴 돌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해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흘렀을 뿐인데, 윤석열이 3년 동안 망친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겁니다. 심지어 주식이 이렇게 뛰면서 맨날 뭐 기금 고갈이 어쩐다 저쩐다라고 했던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한참 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뭐 2050년 이쯤 되면은 이제 고갈돼서 더 이상 기금을 운영하기 어렵고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부담률을 올려야 되고 또 지급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서 계속해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번번이 계속 좀 어긋나는 바람에 매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고갈된다던 국민연금이 이번에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고갈될 염려가 없어졌다고 해요. 주식시장이 뛰면서. 이보다 민생을 챙기는 게 또 있겠습니까? 최고의 민생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지금 표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이 트위터, 옛날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여기에 글을 2개를 올렸는데 둘 다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5월 9일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에서 패할 것을 각오하고도 다주택자에 대한 이 세금, 이거 더 이상 중과세를 미루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필사즉생이라고 하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 질 각오를 하고 덤벼서 그런지 오히려 지지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라고 봐야겠죠. 뭐 봐야 될 조가 아니라 뭐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무회의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가 재밌는 건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질책하는 모습도 그대로 나왔고요.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 이게 다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새치 혓바닥으로 일을 안 하고 자꾸 개혁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공무원과 장관들이 국민들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아마 그런 식의 헛소리를 못 하겠죠. 국민들이 그런 관료들을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그런 관료들을 볼 때마다 강하게 질책합니다.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개혁을 안 하면은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카타르시스, 시원함을 느낀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농담입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카타르시스 이게 혹시 이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카타르시스.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린다,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 뭐 쾌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실은 이 카타르시스는 라틴어고요. 라틴어에서 카타르시스는 설사랍니다. 대변이에요, 대변. 큰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내보내면은 아주 통쾌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쾌변의 통쾌함. 카타르시스가 바로 그런 쾌변의 통쾌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쾌변의 통쾌함과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담입니다. 혹시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어디 가서 또 막, 야, 장용진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카타르시스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 처음 아셨죠? 네. 카타르시스. 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닝 컨설트는 매월 초에 여론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5개 나라 대통령 혹은 수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는 거의 꼴찌였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상위권입니다. 보시다시피 3위예요, 3위. 1위는 인도의 모디 총리, 2위는 체코의 안드레아 바이시스 총리, 그리고 3위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위라고 합니다만 2위와 지지율이 똑같아요. 59, 59. 어디에서 2위, 3위가 갈렸느냐 하면은 이 체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32%예요. 그러니까 2%, 부정평가 2% 때문에 아깝게 2위를 놓쳤지만 사실 2등 같은 3등인 거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의 지금 지지율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어디더라?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디 갔더라? 내가 봤는데, 이 분명히 내가 봤는데,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이재명 대통령이 3위인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5위입니다. 자, 이건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고요. 12일에 발표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윤석열은 집권 8개월 때쯤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이 20% 되었습니다. 모닝컨설트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우리나라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20%대를 계속 맴돌았어요. 뭐 온갖 장난질을 다쳐서 30%로 끌어올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썼던 방식이 뭐냐? 지지율 떨어지면 뭐한다? 검찰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두들겨 패는 거야. 돈봉투 사건 그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야당을 괴롭혀서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메꾸려 했던 거죠. 어쩌면 그게 오히려 더 윤석열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게 얍삽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낮게 나오고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국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저 수구 적폐 쪽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모닝컨설트는 진보 쪽의 여론조사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 쪽에서 더 잘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지율의 기반이 탄탄하다. 특별한 돌발 사태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분 좋은 얘기였죠. 설날 선물, 제 나름대로 설날 선물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해드리는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그것도 상당히 반갑죠? 네.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댓글 보고 또 광고 보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